안전계수라는 건 뭐냐면 측정할 때, 독성을 측정할 때 안전한 숫자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모든 화학물들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한계값이 있는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화학물질의 위해가 나타내는 수준과 나타나지 않는 수준을 결정하는데 안전계수는 주로 100을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100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활성 의심이 되는 물질은 얼마냐 그러면 1000이에요. 1000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시고요. 식품의 섭취 허용량 관련 용어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ADI, Acceptable Daily Intake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의는 사람의 일생 동안 아무런 장애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무작용량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ADI는 MNEL을 안전계수 100에서부터 250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100을 많이 쓰기 때문에 MNEL을 100으로 나눠주면 ADI가 됩니다. ADI는 MNEL은 MNEL을 가지고서 100으로 나눠주면 ADI가 되고요. 한 사람에게 하루에 허용되는 첨가물의 섭취량을 책정할 때 ADI로 합니다. ADI로.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는데 여기 최대 무작용량의 부분 맥시멈 노 이펙트 레벨이에요. 그래서 동물에게 일생 동안 투하해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인데 동물을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때는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00분의 1 수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 정도 해줘야지만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DI는 최대 무작용량을 100으로 나눠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두 개가 있어요. 고시형 원료랑 개별인정 원료가 있거든요. 어떻게 틀리냐는 거예요.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존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공존에 등재되어 있는 제조기준, 기능성 등이 적합한 경우 인증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치돼 있어요. 고치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능성이 원료가 이렇게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아무 제품에나 이걸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고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서 어느 기능이 있다고 쓰시면 되는 경우에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개별인정 원료는요, 건강기능식품 공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개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개별 인정을 누구한테 받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개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요. 개별로 인정받아야 되는 원료를 갖다가 개별형 인정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문제 80번인데요. 식품공정에서 장류의 정의. 장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장류를 자꾸 물어보는데 장류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장류라 하면 동식물성 원료의 장류 그러면 생선으로 만든 간장도 있어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간장도 있지만 생선으로 만든 간장도 있기 때문에 장류라 하면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매주 등을 주원료로 해서 식염 등을 첨가 발효 숙성시킨 것을 제조한 것을 한식매주, 계량매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3분의 간장, 효소분해 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80-1로 해가지고 3분의 간장의 장점, 단점을 쓰래요. 장점은 산을 분해해서 단시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가 싸다는 거고요. 단점은 맛향 등의 풍미가 양조 간장에서 못하고요. 염소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어요. 염소화합물이 생성되는 걸 갖다 MCPD라고 그래요. MCPD.
아미노산 간장 제조 시 탈지도를 염산으로 가수분할 때 탈지도에 남아있는 미량의 핵산이 염산과 반응에 생기는 염소화합물이에요. 그걸 MCPD라고 그래요. MCPD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MCPD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식품의 유형 중에서 장류 중요한 것만 볼게요. 한식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식간장. 한식간장에는 메주를 주원료로 하는 거예요. 메주. 한식간장은 메주를 주원료로 해서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시킨 거예요. 메주에다가 식염수를 넣어서 발효 숙성시킨 걸 한식간장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양조간장은요, 대두나 탈지대주 또는 곡류 등의 누룩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누룩균을 배양해서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틀려요. 한식간장은 메주, 양조간장은 대두, 탈지대두, 3분의 간장은 단백질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분해서 여액을 가공한 거예요. 단백질 함유한 원료, 3분의 간장. 혼합간장은 뭐냐면요, 한식간장 또는 양조간장에 3분의 간장, 효소 분해 간장을 혼합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혼합간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추장을 한번 볼게요. 고추장은 두류, 떡류 또는 곡류 등을 주로 해서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고춧가루, 식염을 첨가한 거예요. 고춧가루 6% 이상입니다. 고춧가루 6% 이상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청국장이거든요. 두류를 주원료로 해서 바실러스 균이에요. 바실러스 균으로 재배한 거예요. 속균으로 발효시킨 겁니다. 청국장을 만들 때 쓰는 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바실러스 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1번 문제인데요. 유기식품하고 유기가공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기식품하고 유기가공식품을 갖다 구별해야 되는데요. 볼게요. 유기식품이란 거는 식품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식품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거예요. 그리고 유기가공식품은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에서 제공, 가공, 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하는데, 법령에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법에 따라서 퍼센트 기준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요, 95% 이상을 써야 돼요.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식품 원료를 유기농축수산물을 갖다가 95% 이상 써야 됩니다. 95% 이상. 95%.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몇 퍼센트 이상 써야 되냐? 95% 써야지 유기가공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농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유기농이라는 건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3년 재배한 거예요. 그리고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나 화학비료는 추천 12장에 3분의 1 이상 사용하는 거, 3분의 1 이내에서 사용하는 걸 갖다가 무농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기식품 이럴 때는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유기농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요. 재배한 거예요. 3년 이상 쓰지 않은 거고요. 퇴비 같은 거는 써도 되는 거예요. 퇴비 같은 걸. 그래서 유기식품 그리고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식품으로 재배한 유기농수산물을 95%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가공식품 이런 게 있어요. 표시가. 81-1인데요.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해야 돼요. 그러니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이란 뭐냐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 동물의 본래 습성대로 키우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산란계, 2012년에는 산란계, 그 다음에 2014년은